주보다 조금 숫자가 적긴 한데 일단 100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사업 설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조금 있으면 소개를 하시겠지만 엄청난 양력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마 HB 네트워크를 엄청나게 키워주실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먼 길 와주신 이혁 대표 사업자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저를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이것도 필요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주 HP 네트워크의 로빈후드, 네, 대표 사업자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하여튼 말을 갖다가 쉽게 네, 무슨 법률 용어 얘기하듯이 하지 않고요. 한번 약간은 뭐 제가 유머 감각이 떨어지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우리 HB 네트워크스는요, 현재 직접 판매 공제조합 네, 824호 소속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직판 그리고 약간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특판 합쳐서 공시를 하고 있는, 즉 현재 경제적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회사가 약 120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한 회사가 바로 우리 HP 네트워크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넘기면 될까요? 이렇게? 네. 뭐 다들 그다지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네. 뭐 제가 살아온 길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런 경력에 제가 얼마 전까지는 좀 운이 좋았는지 우리 HP 네트워크스 같은 다른 기존 통신법인 대리점에 뭐 운 좋게 약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갖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HB 네트워크스의 대표 사업자로 왜 왔는지가 조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저는 상당히 큰 소득과 네,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기존. 근데 많은 분들이 저 같은 혜택을 누릴 줄 알고 통신법인을 선택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는 어떤 특수한 네, 사업기회 상황에서 근데 상당수의 어떤 하위 직급자 그리고 중간 직급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HB 네트워크스 네, 홍익 비즈니스 즉 홍익 인간의 이념에 따라서 모든 분들이 네, 넓게 이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구조를 가지고 네, 제게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평균적인 월 2,500만 원 정도의 네, 안정된 소득을 포기하고 며칠 전에 HB에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스크롤 내리고 있습니다. 네. 확인? 네, 저쪽에 아니 거기 마우스에 네. 보면 여기 오케이. 네. 이렇게 됐네. 그리고 아래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또 멋진 새로운 포인트가 들어와서 또 머리 나쁜 제가 좀 네, 시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깜찍하게 봐주시고요. 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요점은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는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우리에게 왜 사업 기회를 주는지, 후반부는 그렇다면 단통법에 따라 생긴 회사들 중에서 많은 회사들 중에서 왜 HBN이 우리 모두가 가늘고 길게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을지,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서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다 같이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초기 사업자분들이 모두 내려놨습니다. 뭘 내려놨냐? 사실 저 같은 일본 사업자들은 기존 회사였다면요. 보통 주급이 한 4천, 5천만 원, 월 2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가져갈 수 있는 주급은 주 500만 원입니다. 월 2,100만 원. 그리고 판매에 대한 수당이 그렇고요. 통신 요금에 대한 수당이 월 4,9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월 7천만 원 정도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였다면은 제가 충분히 2억을 넘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소득의 재분배가 밑에 직급자분들에게 충분히 발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본사도 아주 많이 내려놨다. 그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기존의 통신회사들은 조금 병폐가 89,900원 요금제를, 고가 요금제를 사업자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명목하에 좀 반강제적으로 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렇지가 않다. 저희는 일단 5만원대 요금제 밑으로 다들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 2만원대 요금제를 하도 아무 사업 진입에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점이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단통법이라는 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통신에 대해서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2014년 10월 1일자로 대한민국을 단통법이 강타했습니다. 단통법의 골자는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말들 말고요. 그냥 상당히 거품이 있는 휴대폰 가격을 낮춘다. 그리고 전 국민이 가급적이면 낮은 요금제를 쓰더라도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들 들어있게 해서 가계 부채를 줄인다. 그게 단통법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같은 규정일 때 그리고 같은 요금제일 때는 그 가입자가 신규로 기기 변경을 하건 번호 이동을 하건 재가입을 하건 똑같은 지원금을 준다가 골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짜폰을 주다가 갑자기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내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렵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자,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어기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 과거에는요. 불법 보조금을 주다가 걸리면 판매점, 대리점 주들이 각각 어떤 벌금이 부과됐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동통신사들이 돌아가면서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은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판매점주의 입장에선, 대리점주의 입장에선 옆집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많이 주려고 했겠죠.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많이. 사실은 불법 지원금이었죠. 왜? 고객을 끌어와야 되니까. 내가 살려면. 근데 나는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없었으니.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이 통사도 또 옆집은 영업정지를 안 당하는데 나는 지원금을 더 주다가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꼼짝 마라. 거기다가 예전에는 불법 지원금을 신고하면은 파파라치들이 100만 원의 포상금이 나왔지만요. 이제는 1000만 원의 포상금이 나온다. 그 누가 신고를 안 할 소냐? 한 건 신고하면 1000만 원인데 완전 꼼짝 마라. 이러다가 보니까 판매점, 대리점이 엄청난 영업이 거의 끝장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거의 공짜폰을 받던 소비자들이 갑자기 10월 1일 이후로 100만 원 중에서 70만 원 정도를 내야 되니, 네, 전국에 약 40% 정도의 판매점들이 문을 닫게 된다. 훨씬 더 자본력이 튼튼한 대리점들마저도 상당수가 문을 닫았다. 네, 그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꾸 제가 이걸 눌러서 그렇군요. 오케이? 네. 자, 기존의 통신 유통 구조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랬습니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폰이. 그 사용, 불법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 공짜 폰을 받았으니 매달 내는 요금에 대해서 별 거부 반응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리점들은 어떤 요율이라는 월 통신료의 일정 퍼센트를 갖다가 평균 7% 정도를 매달 안정적으로 인쇄 수입을 받아왔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소비자, 특히 프로슈머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아니, 내가 공짜폰을 받을 때는 그래 뭐 잘 냈는데 이제 내가 거의 제값 다 주고 사는 이 시점에서 내가 뭔가 여기서 발생하는 판매 마진의 일정 퍼센트를 또 내가 매달 내고 있는 이 통신료의 일정 퍼센트를 나도 좀 공유하면은 안 될까? 마침 그 구미에 딱 맞는 회사들이 10월 1일부터 단통법 특수에 맞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회사도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근데 당연히 소비자들의 구미에 딱 맞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회사들이,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통법 때문이야 작살이 난 거죠.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 거냐, 다시 보면요, 저의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자, 단통법 이전에는요 공짜폰을 나눠줬어요. 누가? 외부 기존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근데 이후에는요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약 35만 원 정도 지원금이 맥스였기 때문에 어떤 폰은 1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아주 극최신 폰은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75만 원, 65만 원, 어떨 때는 90만 원까지 소비자들이 할부로 내 돈 내고 사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들이 안 샀죠. 왜? 몇 달 저러다 말겠지.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이 다 있잖아요. 갑자기 그럴 때는 안 사는 게 최고였죠. 한 3개월 있으면 또 갑자기 공짜폰 나오면 또 속았다 이러면서 뭐 열받았던 기억 나시죠? 그죠? 그게 40~50만 원씩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래 됐다.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 이후에는 바로 우리 회사 같은 똑같이 단통법의 요점은 대한민국에 같은 지원금을 준다. 같은 폰일 때, 같은 요금일 때. 근데 우리는 별도로 폰만 개통하면 내 폰의 마진에서, 판매 마진에서, 그리고 내가 매월 내는 요금의 일정 퍼센트를 나한테 합법적인 수당으로 지급을 해주니 저 같은 사업자이건 소비자이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 우리 회사의 정의는요 SK, KT, LG의 공식 법인 대리점입니다. 그냥 뭐 판매점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한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휴대폰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요율, 월 통신료의 일정 퍼센트를 요율로 사업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우리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 824호 통신 공식 법인 대리점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왜 이렇게 직판하고 뭐 공식 법인 대리점을 강조했느냐? 우리 비스무리한 회사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어떤 회사들이었다? 그런 곳을 별정통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특징은요, 밖에는 공짜품을 나눠주는데 100만원 제값을 거의 다 받고 배짱 장사를 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비자 피해가 다수 직접적으로 발생했다. 왜? 여기는요, 기간통신 사업자, 즉 SK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본금 30억 원 이상의 그냥 어떤 영세, 어떤 사업주가 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기간통신 사업자의 일정 주파수망을 임차해서 했던 임차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본금 30억이면 개인이 보기엔 굉장히 큰 돈을 보이시겠지만요, 기간통신사 같은 그런 모든 거를 다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작은 돈이겠죠. 그러니까 금방금방 회사가 설립 후에 1, 2년 있다가 2, 3만 대 정도 판매하고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내가 쓰던 폰이 뚜뚜뚜뚜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전국에 동시에. 여기서 샀던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업자들은 우리 같은 판매를 담당했던 사업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했다. 왜? 수당이 나오니까. 나한테 돈이 되니까. 내 지인들과 사돈과 팔촌까지 주로 친척들을 동원해서 판매를 했었다. 그런 것과 우리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작아, 그 다음에 뭐 명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단, 여기 계신 분들도요,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 단통법 이후에 제가 소속됐던 통신 네트워크 회사처럼요, 야, 그래, 이제 대세는 바로 통신법인 네트워크야. 여기만 소속돼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앞으로 나의 모든 평생 인세 수입 받으면서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요? 하고 왔지만, 문제는 어쩌면은 저같이 일부 최상위 직급자들만 아주 큰 고소득을 올리고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도 현실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저희 HB 네트워크스는 보상 구조를 매우 잘 설계해서 모든 분들이, 모두는 아니죠. 상당수의 분들이 같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려갈 수 있는, 즉 네트워크의 순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었다가 저의 이제 후반부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통법에 대해서 잠깐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쟁 원천 불가, 그래서 최대 25, 35만 원 지원, 그래서 일물일가라는 것, 그래서 판매점들, 대리점들이 상당수 없어졌다는 것, 그래서 같은 지원금을 받는 상황 하에서는 합법적인 판매 수당과 요율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통신 네트워크가 2014년도 하반기에 화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116조의 통신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 약 80조 정도가 이동통신 시장입니다. 그래서 월 요금 시장은 연간 합쳐보면 한 35조, 그 다음에 휴대폰 판매는 전체 45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여성분들이 매일같이 바르는, 우리 저 사장님은 화장품 잘 안 바르시, 피부가 되게 좋으신가 봐요. 자신 있으신가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 화장품요, 네. 연간 8조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네. 라면 시장, 우리가 맨날 먹는 라면 있죠? 2, 3일에 한 번씩. 네. 없으면은 죽어버리는 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연간 시장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도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제가 기억하기로 3조인가 4조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통신시장은 이렇습니다. 80조 나머지 시장은 네. 유선 시장이겠죠? 인터넷이나 유선 통화나 네, 이렇습니다.